안녕하세요. 순사의 국어입니다.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은 수능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수능 대비 시나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실제로 현역과 재수생 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노트를 쓰면서 정리했었던 적도 있었고 PSAT라는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 방법을 사용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시고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게 설명을 지금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시험이든 푸는 순서를 명확하게 정해놔야 됩니다. 1번부터 45번까지 그냥 번호 순서대로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본인이 좀 더 자신 있는 영역, 본인이 좀 더 정답률이 높게 나오는 영역을 먼저 푸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순서는 첫 번째로는 선택 영역을 여러분들이 푸시고, 두 번째로 문학 또는 비문학, 세 번째로 나머지 비문학 또는 문학을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이 순서로 푸는 게 맞습니다. 간혹 댓글에 선생님 저는 비문학을 문학보다 더 잘하는데 비문학부터 풀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비문학부터 푸셔도 됩니다. 하지만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비문학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본인이 어떤 타입인지 모르겠다면 이 순서대로 푸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순서를 나눈 다음에는 생각과 전략을 설계해야 하는데요. 세 가지 유형의 영역 모두 지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과 문제를 풀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이렇게 두 갈래로 가지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만약에 본인이 화법과 작문 영역의 선택자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 정보를 어떤 정보를 기억할 것인지, 그리고 밑줄을 어디에 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문학도 똑같습니다.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될 줄거리 또는 시의 정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리고 밑줄은 어떠한 내용에만 칠 것인지, 비문학도 똑같겠죠. 핵밑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정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2018학년도 수능을 대비하면서 썼던 노트인데 화법을 풀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를 적어놨었습니다. 네, 화법에서 잡아야 될 내용은 당시 화법에서 주로 내는 주제가 어떤 발표로 특정 내용을 전달하거나 어떤 방법이나 개념을 설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전달인지 설득인지를 구별하는 것을 저는 첫 번째 핵심 정보를 잡는 방법으로 넣었었고요. 두 번째로 밑줄을 칠 때는 아무래도 화법과 작문에서 발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해서 묻는 경우가 굉장히 잦은데 어떤 용어에 대한 정의, 질문을 하고 나서 그에 대한 반응이나 대답을 듣는 상호작용, 그리고 자료랑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를 효과적으로 하는 방식에 대해서 묻는 것들이 주로 당시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발표인지 설득인지를 먼저 잡은 후에 이런 표현법들이 사용되면 여기에 밑줄을 쳐야겠다 라고 나눠놨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화법과 작문 뿐만 아니라 문학에도 있고 비문학에도 있고 더 세부적으로 가르면 현대소설과 고전소설 이런 식으로 더 세부적으로 가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화법, 작문 이런 식으로 가르고 문학에서도 시, 소설 이렇게 가릴 수 있고 비문학에서도 과학기술, 경제 이렇게 수식이 많이 나오는 친구들이랑 인문, 예술 이런 친구들로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글을 읽는 습관을 스스로 검토해 보시면서 나는 과학기술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밑줄을 여기에 쳐야 되고 인문예술 이런 애들이 나올 때는 밑줄을 여기 칠래. 나는 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칠래. 소설에서는 이런 부분을 칠래. 화법에서는 이렇게, 작문에서는 이렇게, 매체에서는 이렇게, 언어, 문법 문제에서는 이렇게, 지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핵심 정보를 어떻게 기억하고 밑줄을 어느 부분에 칠지를 정한다면 문제는 당연히 유형별 풀이법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문학을 예시로 들면 전개 방식 문제가 있을 것이고 일반적인 일치 문제가 있을 것이고 추론 문제, 그리고 보기 문제, 마지막으로 어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각각의 문제가 푸는 방법이 약간씩 다릅니다. 전개 방식 같은 경우는 지문을 확인하지 않고도 풀 수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치 문제, 추론 문제, 보기 문제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지문으로 돌아가서 근거를 확인한 후에 따져야 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런 세부적인 방법을 다 나눠서 써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저희 카페에 있는 특정 학생분의 예시를 한번 들면
예컨대 추론 문제에서 뭐뭐라면 뭐뭐겠군 이런 식으로 조건문이 깔릴 때 뭐뭐라면의 조건 부분이 판단이 어려우면 반대 상황이 어떨지 생각해봐서 푸는 방식, 이런 식으로 본인이 풀기 쉬운 방법들을 여러 개 적으시면 됩니다. 그 밑에도 사례 2개가 제시되면 그 사례 2개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기, 선지를 A와 B로 분할하여 지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일단 보류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제 영상에서 제시되지 않고 다른 학교 선생님이나 인터넷 강의 선생님, 현장 강의 선생님들에게 배우신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다 집어넣으시길 권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비문학의 한 페이지, 문학의 한 페이지, 선택 영역의 한 페이지 정도로 총 3페이지 정도를 써야 할 것입니다. 또는 5페이지 정도까지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썼었습니다. 저도 비문학에 한 장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물음표를 지문 옆에 찍고 넘어가되 그것 때문에 흐름이 끊겼다고 느껴지면 다시 읽자, 이런 식으로 썼었습니다. 그리고 차이점, 대립항, 예외, 연결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이 나올 때는 핵심 정보로 인지하자, 다량의 정보가 쏟아지면 묶어서 덩어리로 인식한다, 이런 저만 알아볼 수 있는 이런 팁들을 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스스로 지금까지 공부하시면서 얻은 깨달음 같은 것들이 충분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A4 용지 3장, 4장에 요약해서 남은 기간 동안 실무 기출을 풀면서 본인이 적은 본인의 방식을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용을 약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역별 풀이 순서를 정한다. 두 번째는 세부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정한다. 세부적으로 해야 할 행동을 적는 방법을 약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 순서를 임의로 정하신 다음에 지문에서 해야 될 행동, 문제를 풀 때 해야 될 행동, 이런 것들을 적습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해야 될 행동들은 여러분들이 최대한 상세하게 적으시는 게 좋은데요. 화법과 작문 선택자의 경우 화법을 읽을 때, 작문을 읽을 때가 약간씩 다릅니다. 문학에서도 시를 읽을 때, 소설을 읽을 때, 비문학에서도 수식이 많은 지문들을 읽을 때, 수식이 적은 지문들을 읽을 때 상황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으시기를 권장드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문제 유형별로 이 문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 거예요, 이 문제는 좀 어려우니까 시간을 30초 정도 더 쓰더라도 꼼꼼하게 풀자,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냥 이 문제는 어려우니까 손절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별로고, 이 문제는 남은 시간이 몇 분 몇 초 정도 이상 있으면 풀 거야, 이 문제는 남은 시간이 몇 분 몇 초 이하면 안 풀 거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됩니다. 한 번밖에 안 치는 시험입니다.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서 본인이 후회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고시동 학원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한 장에 정리하는 거를 딱 한 장 정리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을 응시하시든 여러분들이 중요도를 두고 공부하시는 시험이면 문제를 푸는 순서, 세부적으로 읽는 전략 또는 문제를 푸는 전략, 그리고 시간이 없을 때 특정 문제를 어떻게 손절할지에 대한 전략까지 세부적으로 쓰시는 것이 수능을 넘어서 여러분 남은 인생에서 치는 모든 시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능까지 약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일이면 아직 충분히 몇 점의 점수를 더 올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페이스 관리 잘 하시고 꼭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